JP 모간의 마음대로인 우리나라 주식시장. 최근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2차전지와 AI, 로봇 같은 종목들이 무지성으로 올라가더니 결국 고점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소문 듣고 찾아온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JP 모간은 신나게 단타를 쳐서 수익을 신나게 뽑아가고 기존 평균 단가가 좋은 주주분들도 신나게 벌어들이고 또 추세 매매로 잘 뽑아먹는 숙련자 분들도 신나게 벌어들였지만 결국에 상처를 받는 것은 소문 듣고 찾아온, 뉴스 보고 찾아온, 고점에 들어온 순진한 분들이며 이런 패턴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한 신기하게 변하지 않는 패턴입니다. 순진한 분들이 고점에 안 들어오면 되는데 고점에 물론 들어가서 단타를 칠 줄 알고 손절을 할 줄 안다면 상관없겠지만 왜 이제 와서 고점에 들어와서 단타도 손절도 아니라 그냥 무작정 버티겠다고 들어오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고점에 들어오지 않고는 못 버틸 정도로 주식을 계속 올려주다 보니까 매번 이런 똑같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관심주를 정리해 볼 텐데 지금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바이오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초기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연속으로 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저는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최근에 올라올 때 과연 이게 상승을 지속시킬 수 있는 상승인지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상승이 그냥 단기간 수급을 이용해서 빼먹는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상승이 2차전지나 다른 로봇 같은 관련주처럼 3개월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상태라면 그 이상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단기간 수급을 땡겨가지고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추세와 먹을 자리가 보이는 바이오 종목들이 여럿 포착이 되어서 아마 내일 시장은 주력 종목이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력으로 관찰하는 종목이 바이오 종목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JP 모간의 마음대로인 주식시장,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썰물이 된다면 최근에 쉬지 않고 들어왔던 물량이 나가면서 충격을 받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오늘 하락한 에코프로 쪽에서도 썰물이 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밀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 시장도 역시 2차전지가 바로 밀물이 들어오면서 반등하냐 아니면 바이오가 상승을 지속하냐 아니면 바이오가 프로그램이 들어왔던 바이오가 프로그램이 빠지면서 충격을 받냐 이 모든 것들은 JP 모간이 결정하는 거라서 제가 함부로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지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뭔가 희소성이 있어야 자리를 놓고 이 정도 빠졌을 때 이 자리를 좀 지켜줄 것 같은 기대감으로 근처에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지지 이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이 차트가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차트를 신뢰하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며 대신에 떨어지는 것은 차트를 신뢰할 수 없지만 또 올라가는 것 제가 하는 매매 거의 대부분이 자리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은 또 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분류했던 관심 종목인데 이제 이것도 의미가 없어진 게 종목이 뭔가 희소해야 되는데 옥석이 확실해야 되는데 지금은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급락도 나오고 그리고 급등도 나왔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뭐 급락이 나온 종목도 3개 있고 또 급등이 나온 종목도 3개 반반 정도가 있는데 이제는 종목의 희소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소수의 종목 자리가 좋은 종목 소수 한 개에서 3개 정도 뽑아가지고 소수의 종목에서 확실하게 집중을 해주는 게 좋다고 느낀 게 그렇게 소수의 종목에 집중을 해야지 확실하게 줄 때 먹을 수가 있으며 오늘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은 자리에서 올라가다가 이게 실패가 되었습니다. 무작정 버텼다가는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시장이며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바이오 쪽에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3천당 제약이
정말 오랜만에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도 신고가 차트였다면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을 텐데 이거는 신고가가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승이 단기에는 지속이 돼도 올해는 지속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언제라도 빠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관심 없는데 3천당 제약이 자리가 신고가 막판에 그냥 대놓고 끌어올렸는데 그 전에 고점이 딱 95,700원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이 자리를 뛰어넘었다가 내려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의 단위가를 볼 때 오히려 이렇게 내려오면은 공략하기가 더 쉬운 게 올라간 것은 너무 함정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올리는 목적은 올린 다음에 다 팔아먹고 도망가려는 목적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려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GI 이노베이션도 어제 시장에서 시간의 단위가에 2, 3% 정도 내렸다가 오늘 오전에 좀 내려서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반등. 내일 시장에서도 3천당 제약이 신고가와 자리가 겹쳐 있으니까 개파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GI 이노베이션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대신에 중요한 것은 시초가에서 하락폭을 너무 키우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를 했던 시초가 3%의 원칙. 시초가가 하락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이 하락폭이 시초가 대비 3%를 넘지 않는다면 그건 강력한 눌림목이 될 수가 있으며 또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지는 속도가 3%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간다면 그건 변동성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당 제약도 오늘 GI 이노베이션과 똑같은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혹시나 내일 시장에 개파락 나온 다음에 시초가 대비 어디까지 밀리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힘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힘이 살아있다면 순식간에 또 신고가까지 올릴 수가 있긴 하지만 또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썰물이 나올 상태라는 것 그리고 요즘 신고가는 터치만 했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서 너무 큰 대박보다는 그냥 적당히 티끌 쌓는 매매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분류를 했던 케어젠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제대로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쁜데 결국에 이 차트를 돌파해가지고 주가가 시간의 단위가까지도 올랐습니다. 바이오 전체가 지속적인 상승, 좀 오래된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진 않지만 단기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상승이 내일 하루 쉬어간다 하더라도 쉰 다음에 다시 재상승이 단기간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떨어지고 어지러운 2차 전지를 잡을 바에 그냥 자리상 활용하기 쉬운 바이오 쪽에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에코프로라도 진정된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추세가 좀 예쁘게 잡혔을 때 그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으며 3천당 제약이랑 케어젠이랑 그리고 바이오 종목 몇 개랑 저는 상한가 종목을 보고 있는데 상한가 종목 중에서도 자리가 예쁜 종목을 이용하는 편인데 제 매매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리가 그냥 신고가 상태 종목에서 전일 상한가 닫힌 시간이 얼마나 기냐 안전하냐 한 번 풀렸냐 두 번 풀렸냐 아니면 풀리지 않았냐 이 정도만 체크하고 풀리지 않은 시간이 오래되고 신고가라면은 합리적인 가격의 시초가가 형성되기를 바라며 그 합리적인 가격은 주가의 무게나 닫힌 시간에 따라서 10% 이하, 한 5%에서 10% 사이라 보고 있는데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오늘 시장에서 공략을 해볼까 생각을 했지만 시초가가 너무 높게 잡혔습니다. 높게 잡히면 잡힐수록 그만큼 먹을 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이 될 수가 있으므로 예쁜 종목을 찾았으면 다음 날에 좀 합리적인 시초가가 형성되기를 바래야 되며 요즘에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 있냐면 이 중에서도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를 찍은 T-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지금 가격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쁜 편인데 자 아까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닫힌 시간이 12시 42분입니다. 그렇게 빨리는 닫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풀린 기록이 없어서 5%에서 10% 사이였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닫힌 시간이 좀 길고 수요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5%는 아니고 한 8%에서 10% 그런 상황이 자주 오진 않지만, 제가 좀 예쁜 상태에서 상한가 간 종목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VI가 걸리지 않고 시작하는 상황을 바랍니다. VI가 걸리게 된다면 그 바쁜 시간 9시부터 9시 2분까지 그것만 지켜보다가 다른 걸 놓칠 수도 있고, 그 2분 동안 또 거품만 껴가지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태의 종목은 VI가 안 걸리는 상태에서 시작할 때만 공략을 하고, 물론 거의 대부분이 이 상태라면 VI가 걸리긴 하지만 걸리면 쳐다도 보지 않으면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신경 쓸 만한 것들은 널렸기 때문에 생각만 해놓고 합리적이네 매매하는 거고, 합리적이지 않네 그냥 삭제하는 거고,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 비합리적을 판단해서 매매를 결정할 수 있으며 손절 스킬까지 가진다면 두려울 시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내일의 공략은 이 정도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썰물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천당 제약은 어제 GI 이노베이션 그림 참고를 하고 시초가와 너무 멀게 빠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며,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따라 붙을 순 없고 좀 지켜보다가 밑에 호가가 단단한 시점에서 그걸 눌림이라 생각을 하고 오직 호가창만 보고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합리적이면 매매하고 아니라면 바로 삭제. 그리고 요즘에 신규주도 많아가지고 혼란이 오긴 하지만 GI 이노베이션도 자리 자체가 좀 대응하기 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하게 된다면 이게 장중에는 쉬운 종목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 올렸다가 좀 중간도 없이 빼버리는 상황이 이틀 동안 발생을 해서 쉽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서 장중보다는 좀 종가로 위치가 한 25,500원 정도 위에서 종가를 좀 예쁘게 마감하면 종가 매수라든지, 종가 매수가 불안하다면 시간의 단위가에서까지 공략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